여러분, 혹시 70이라는 나이의 문턱을 넘어서며 문득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고 직장과 사회에서 남들 눈치 보며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정작 남은 것은 주름진 손마디와 적막한 거실 뿐이라는 생각에 서글픈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에 깊이 공감하며 남몰래 한숨을 내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욕구보다는 타인의 시선을 먼저 살피며 그렇게 70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왔지요. 그런데 막상 그 고지에 오르고 보니 내가 알던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해 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빠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 평생을 성실한 가장으로 살았지만 70이 넘어 비로소 인생의 참된 평온을 찾기 시작한 어느 70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생을 공무원으로 봉직하다 퇴직한 박상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상우 씨는 젊은 시절부터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너그러운 이웃이었고 자식들에게는 엄격하면서도 든든한 아버지였지요. 그는 70살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노후란 그저 자식들 잘 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끔 손주들의 재롱을 보는 것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70줄에 접어들고 나니 현실은 박상우 씨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고 출가한 딸은 사느라 바빠 안부 전화 한 통 하기에도 벅차 보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조용한 거실에 앉아 있으면 들리는 것은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고 박상우 씨는 문득 자신을 지탱하던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상우 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박상우 씨보다 2살이 어렸지만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하던 이였습니다. 빈소에 앉아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박상우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이토록 숨 가쁘게 달려왔던 것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상우 씨는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노을을 보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을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 남의 시선이 아닌 나의 내면을 돌보는 삶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상우 씨는 그날 이후 자신의 삶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된 인생의 진실들은 그의 삶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온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가 깨달은 6가지의 귀중한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간관계의 가지를 과감하게 쳐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박상우 씨는 예전에 누구보다 마당발로 통했습니다. 경조사가 생기면 전국 어디든 달려갔고 동창회나 모임에는 빠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곧 자신의 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0이 넘어보니 그 많던 관계 중에서 정작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명절마다 보내는 안부 문자 하나에 일희일비하고 누구는 답장을 했는데 누구는 안 했다며 섭섭해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박상우 씨는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꼭 가야 할 자리가 아니면 정중히 거절했고 부담스러운 모임에서는 조용히 발을 뺐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막상 관계를 덜어내고 보니 그 자리에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고요함이 70의 나이에는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덧셈이 아닌 뺄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갉아먹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나를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과는 이제 작별을 고해도 괜찮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집중해도 우리의 남은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몸을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야 합니다. 박상우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드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잠을 줄여가며 일에 매진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파스 한 장 붙이고 넘기는 것이 미덕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70이 넘으니 몸이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은 시큰거리고 허리는 굽어지며 잠시만 걸어도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박상우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몸을 함부로 대했기에 몸 또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만을 위한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좋은 찻잔을 꺼내어 정성스럽게 끓인 물을 붓고 그 온기를 손바닥으로 느끼며 천천히 차를 음미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1시간씩 동네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며 자신의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예전에는 앞만 보고 빨리 걷기에 바빴지만 이제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뺨을 스치는 감촉,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를 하나하나 느꼈습니다. 몸을 소중히 여기자 마음도 맑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른 이후의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감각을 깨우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내가 내 몸을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고생했다 말해주고 따뜻한 물로 몸을 씻기며 구석구석 정성을 다해 닦아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평온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로, 자식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박상우 씨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자신은 낡은 옷을 입어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옷을 입혔고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털어 자식들의 결혼 자금을 보탰습니다. 은연중에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나중에 내가 늙으면 자식들이 나를 돌봐주겠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박상우 씨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그들만의 삶에 무게가 있었고 부모를 챙기는 것은 언제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박상우 씨는 처음엔 배신감을 느꼈고 때로는 괘씸한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현자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잠시 내게 머물다 간 손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상우 씨는 그날로 자식에 대한 미련을 접었습니다. 먼저 전화를 걸어 서운함을 토로하지도 않았고 돈 문제로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생활비를 아껴 취미 생활을 시작했고 아내와 함께 소박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를 버릴 때 비로소 자식과의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자식들이 효도하기를 바라지 말고 그저 그들이 그들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만으로 족하다 여기십시오. 그럴 때 부모로서의 위엄도 서고 자식들도 부모를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로,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박상우 씨는 예전에 혼자 있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텔레비전이라도 크게 틀어놓아야 마음이 놓였고 누구라도 만나서 수다를 떨어야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독은 곧 소외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른이 넘으니 누군가를 만나는 일도 가끔은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대화에 실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혼자 도서관에 가보았습니다. 책 냄새가 가득한 조용한 서가 사이를 걸으며 그는 평생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책 속에 담긴 수천 년 전 성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는 자신의 내면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숲길을 걷고 혼자 조용히 식사를 하며 박상우 씨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과 친해지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고독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주길 기다리며 전화기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평온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70살 박상우 씨의 머릿속에는 늘 두 가지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그 땅을 사두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앞으로 몸이 더 아프면 어쩌나, 돈이 모자라면 어쩌나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은 박상우 씨를 늘 괴롭혔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발목을 잡았고 미래의 안개는 눈을 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상우 씨는 마당에 핀 꽃 한 송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꽃은 작년에 왜 꽃을 못 피웠는지 후회하지 않았고 내일 비바람이 불어 떨어질까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리쬐는 햇살을 받으며 최선을 다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박상우 씨는 무릎을 쳤습니다. 나에게 허락된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인데 나는 왜 이미 지나간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내 삶을 저당 잡히고 있었던 것일까? 그는 후회가 밀려올 때마다 심호흡을 하며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마시는 물 한 모금의 시원함, 지금 씹고 있는 밥알의 고소함, 지금 내 곁에 있는 아내의 주름진 손길에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마법처럼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이미 부도난 수표와 같고 내일은 아직 발행되지 않은 약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현금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평온하게 보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 인생은 충분히 성공한 것입니다. 여섯째로, 말수를 줄이고 귀를 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러운 마음에 자신의 인생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아? 하며 가르치려 들거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박상우 씨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조언이랍시고 말을 쏟아냈고 자신의 경험이 절대적인 진리인 양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에서 지루함을 읽게 된 어느 날, 그는 입을 다물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구나, 힘들었겠구나 하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말을 많이 할 때보다 말을 줄이고 들어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젊은이들은 그의 침묵 속에서 지혜를 읽었고 친구들은 그의 경청 속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침묵은 금이라는 옛말은 이른이 넘은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가르침입니다.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과 같아서 내버려 두면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를 곤경에 빠뜨립니다. 입을 닫으면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면 세상의 이치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노인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말에 무게를 싣고 싶다면 오히려 말을 아끼십시오. 박상우 씨의 일상은 이제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벼운 체조를 하고 정성스럽게 차린 소박한 식사를 합니다. 낮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조용히 대화를 나눕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지루하고 단조로운 삶일지 모르나 박상우 씨는 지금이 생애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잘 보일 필요가 없고 누구와도 경쟁할 필요가 없는 이 자유로움. 이것이야말로 이른이라는 나이가 주는 신의 선물이 아닐까요? 우리는 흔히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정상을 향해 숨 가쁘게 올라갑니다.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남들보다 빨리 올라가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지요. 하지만 이른은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보다 더 중요합니다. 올라올 때는 보지 못했던 길가의 야생화를 살펴보고 계곡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며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감상하며 내려가는 그 길이 진정한 인생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른부터의 인생은 덤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 부의 축적 같은 것들은 이제 옷장에 넣어두십시오. 대신 마음의 평안과 내면의 풍요를 채우는 데 집중하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지 말고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십시오. 자신을 극진히 대접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되 일정한 거리를 두며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을 기적처럼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른 이후를 천국으로 만드는 비밀입니다. 박상우 씨는 이제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았다. 누구에게 상처 주지 않았고 내 몸을 소중히 보살폈으며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뜬다면 그것은 또 다른 축복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이 삶에 아무런 여한이 없다.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이른의 지혜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누리는 태도 말입니다. 인생의 진실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손에 들린 따뜻한 찻잔 속에 있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부드러운 눈길 속에 있으며 혼자 걷는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 속에 있습니다. 이른이라는 나이는 그 보이지 않던 진실들을 비로소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눈부신 나이입니다. 여러분의 이른이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날들이 이러한 평온과 지혜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남들이 말하는 성공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마십시오.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큰 집에 살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곳이 바로 대궐입니다. 자식들이 매일같이 찾아오지 않아도 당신이 당신 자신과 잘 지내고 있다면 결코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고생했고 충분히 훌륭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고단한 짐을 내려놓고 나 자신에게 칭찬과 위로를 건네며 평온한 노후의 길을 천천히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길가에 핀 꽃은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명을 다해 피어날 뿐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타인의 박수 소리에 목매지 말고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른부터의 인생은 바로 그런 자신만의 향기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향기가 널리 퍼져나갈 때 주위 사람들도 그 따스함에 이끌려 당신의 곁에 머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흐르는 강물처럼 순리대로 살아가십시오.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고 힘들면 쉬어가는 것이 이른의 문법입니다. 내 마음의 날씨를 내가 조절하려 애쓰지 말고 비가 오면 비를 즐기고 눈이 오면 눈을 감상하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이자 우리가 도달해야 할 평온의 경지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 속에 흘린 눈물은 지혜의 강물이 되었고 가슴에 맺힌 응어리는 통찰의 보석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그 모든 시련은 오늘의 이 평온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은 그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깊은 뿌리를 가진 고목과 같습니다. 그 그늘 아래서 스스로를 쉬게 하고 지나가는 이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노후의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른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라 가장 성숙한 꽃을 피우는 새로운 계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6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가꾸어 나가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질 때 세상 또한 당신을 향해 미소 지을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오늘을 즐기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 이 3가지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그 어떤 시절보다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삶을 향한 여정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렇게 함께 나이 들어가는 소중한 동반자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의 씨앗을 심었다면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 지혜의 숲을 이룰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는 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지혜를 나누며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이 길에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안하고 따뜻한 밤 되십시오.